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적 보호 자리에 있는 준동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복습을 위해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타동사였어요. 이 자리에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목적어는 그 동작의 대상인 거죠. 명사가 오면 상관없이 그냥 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가 왔을 경우에 얘를 명사로 바꿔 쓰는 방법. 따라서 어떨 때는 to 부정사, 첫 번째 방법이 to 부정사가 있었고요.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겠죠. 명사화 시켜야 되니까. 두 번째 동명사가 있죠. 이걸 누가 결정한다? 여기 있는 동사의 뉘앙스가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동사들은 to 부정사하고만 짝을 맺고 어떤 동사들은 동명사하고만 짝을 맺는다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목적 보호 자리 있는 거라 그랬죠. 목적 보호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타동사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어로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o 부정사를 위시하여 ing가 맞냐, ed가 맞냐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왜 오형식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외웠던 거 맹목적으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오가 있고 OC가 있다 이런 공식을 외운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를 잘 모르시고 그 상태에서 그냥 오형식이래 해설지 보고 이렇게 풀다 보니까 잘 안 풀립니다. 자, 그거를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잠깐 설명하고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클리어 해볼게요. 자, 삼형식의 경우를 볼게요. 그냥 한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I want to have a hamburger. 햄버거 쓸게요. 그렇게 칸이 모자라서 이렇게 쓸게요. 햄버거 먹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to를 뺐을 경우 have도 동사였고요. want도 동사죠. 동사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want가 주어 옆에 있으므로 얘가 이제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준동사가 되겠죠. 그런데 준동사도 동사였기 때문에 이 앞에 주어를 썼어야 되는데 쓰지 않았다는 이유는 앞에 있는 주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대로 나눠보면요. 원래 합쳐지기 전에 문장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문장이 I want. 나는 원해요. 하고 싶어요.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대상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문장 I have a hamburg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문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되고 진짜 본동사가 되고 요 대상 자리, 요 단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얘가 문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국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크니까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요. 얘는 한 단어 일부분 부속품이 된 거죠. 문장의 부속품, 목적어 자리에 있는 안긴, 작으니까 안겼다 해서 안긴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I가 같으니까 여기다가 I have 이렇게 쓰게 되면 들어가는데 똑같은 요소가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생략이 되는 거죠. 대신에 동사가 두 개 있으니까 안 되니까 have가 아니라 이젠 to have로 변하는 거죠. 근데 having도 있고 to have도 있는데 그건 누가 결정한다? want가 갖고 있는 거. 그럼 want의 뉘앙스가 아직 안 한 거잖아요.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 아직 안 했는데 그러니까 having이 안 되는 거죠. to have가 맞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I wanna ha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음도 want to가 이렇게 해서 want to로 발음하는 미국 사람은 없거든요. 자, n 다음에 있는 t는 항상 n처럼 변해요. 그 다음에 n 다음에 있게 되면 얘가 발음이 n이 두 개 되는 거니까 하나만 발음하겠죠. 그 n 다음에 또 t가 있으니까 또 n처럼 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n wanna. 왜냐면 이 t도 n으로 변했으니까 발음이 wanna 이렇게 되겠죠. wanna 이렇게. o를 a로 발음해서 wanna. 그래서 I wanna have a hamburge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까지 한 게 3형식입니다. 그러면 5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여기다 조금만 추가시키면 됩니다. 이번에는 요거 구별해 보세요. I want to have a hamburger 요거 하고 I want you to have a hamburger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는 같죠. 여기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 준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 주어가 있으니 주어가 안 썼죠. 그럼 I랑 주어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거니까 뺐죠. 이번에는 빼고 싶었는데 먹는 사람이 서로 다르죠. 나하고 네가 달라요. 그러면 바라는 사람은 난데 실제로 햄버거 먹는 사람은 너잖아요. 합치면 나는 바래 네가 햄버거 먹기를. 이게 바로 오형식인 겁니다.
이게 목적어고요. 목적어 하는 동작, 목적어 보어. 이게 목적 보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입니다. 이게 5형식인 거죠. 자, 그러면 3형식은 주어랑 같은 경우, 5형식은 주어랑 준동사의 주어가 다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학교에서 출제되는 것이 5형식일 때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와 관계된 게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번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아주 그런 형태의 문법 문제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다루지 않겠지만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가 왜 일반 동사와 달라지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설명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5형식에 친숙해지고 5형식에 들어가 있는 즉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것인가, ing를 형태를 쓸 것인가, ed 형태를 쓸 것인가에 국한돼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클리어해보고 문제 들어갑니다. She wanted her husband to buy 2,000 of eggs on his way home 이랬어요. 자, 그 여자는 바랍니다. 그녀의 남편, 이 사람이 지금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는 건 누가 사는다? 남편이 사겠죠. 근데 이 동작이 아직 발생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원한다고 했잖아요. 바란다고 했잖아요. 발생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ing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e wants her husband to buy.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남편, 은는이가 붙이시고 이 남편이 주어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남편이 사오기를 바랬다고요. 계란 2판을. 오는 길에, 집으로 오는 길에 계란 2판 사오기를 바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번 단은 to buy가 맞고요.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자, 문제에 그 사역동사가 나왔네요. 자, 사역동사는 어떤 형태를 갖냐면, 자, 이번에 수업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후로 on the side, 뒤로 미룰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have라는 동사가 사역동사인데 목적어를 갖고요. 목적어 나오면 to 부정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to를 빼고 써야 되는 게 출제 포인트 하나고요. 두 번째, hav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데요. 요게 ing가 맞냐 물었어요.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항상 ed를 써요. 단 이 목적어하고 ed가 붙었을 경우에는 이 목적어하고 ed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가 설정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요게 2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have란 동사의 출제 포인트는 have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to를 쓰시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have 다음에 목적어 왔을 때 ed가 붙고 수동의 관계가 설정된다. 요때 문제를 제대로 잘 푸는 사람들은요, 이 목적어는 반드시 물건이고요. 자, 물건이 될 때 ed가 붙는다는 사실. 요 두 개를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빨리 풀립니다. 볼게요. 자, head가 왔습니다. 사역동사입니다. my eyes. 이거 물건이네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사람이 아니면 물건으로 취급하고요. 무조건 ed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수동의 관계가 성립이 되나만 보세요. 내 눈을 하지 말고 내 눈이,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처럼 해석하세요. 내 눈이 검사하다가 아니라 검사되는 거죠. 검사하다가 아니라 검사되는 거.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 examined가 examine에서 왔거든요. 이게 검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검사하고 조사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지금 현재 없죠. 그러면 이거 수동으로 가는구나. 여기 있던 대상인 눈이 여기 있던 건데 여기 앞으로 나간 거구나. 눈이 여기 있던 게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수동의 개념으로 쓴다. 사실은 수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be examined가 돼야 되는데 be를 빼죠. 왜 뺐냐? had, 눈, my eyes, examined에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be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수동의 개념, be 플러스 pp가 돼서 수동의 개념이 되는데 be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유는 요게 지금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죠. 분사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분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그 앞에 비동사가 반드시 있는 거야. 이미 있는 거야.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뭐로 또 쓰냐 이거죠. 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be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건데 얘가 형용사니까 과거 분사는 형용사거든요. be 플러스 pp에 그 pp는 과거 분사고 걔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형용사는 be가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걸 뭐라고 짓습니까? 그래서 눈하고 examine.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라 하십시오. 해, 물, pp 이렇게. 물건 나왔네요. 여기 뭐였다? my eyes. 해는 have. 좀 유치하지만 유치한 게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my eyes,
그 다음에 pp, examine. examine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수동의 관계가 성립되니까 examined. 그리고 내용상도 내 눈이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검사되는 거죠. 검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물, pp.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특별한 시간을 내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출제가 잘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2번까지 봤고요. 자, 내려서 3번 볼게요. 3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3번. The government launched a campaign to get fast food restaurants to recycle 90% their waste. 자, 문제 좀 길은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명사가 주어입니다. 원칙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첫 번째 명사 the government, 정부죠. 정부가 launched,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launched. 자, 런치는 시작하다인데 우리 그 런치 있잖아요. 런칭 행사라고 하잖아요. 런칭이 런칭이 아니에요. launch 달랍니다. 이거는 점심이잖아요. lunch 점심이고 이거 launch launch 달라요. 발음이. 이거는 물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런칭 행사는 그래서 뭐야? 이제 가게 같은 거 오픈할 때 launching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쨌든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정부는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을 뭐하러 시작했냐면 to get 나왔네요. fast food restaurant. 자, 그다음 목적어가 나왔네요. 자, to get의 목적어로 식당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이 동사였어요. 동사에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럼 재활용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식당이 하는 거고 get은 정부가 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부는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이 뭐하도록? 식당들이 재활용하도록 시킨 거죠. 그러면 리사이클의 주체는 식당이었던 거죠. 그럼 얘하고 얘는 주어 동사 관계에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O 형식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다시 단순화 시켜볼게요. 자, get의 주체는 누구였다? 앞에 있는 get의 주체는 정부였어요. 정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식당이죠. 식당이 리사이클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자, 시킨 사람은 정부고 리사이클하는 사람 식당이고요. 그러면 get도 O 형식이 가능하니까 get 목적어, 목적보호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리사이클이 맞냐, to 리사이클이 맞냐, 아니면 recycled가 맞냐라고 묻는 겁니다. C-Y-C-L-E-D 이렇게 to recycle, C-Y-C-L-E 어떤 게 맞냐 묻는 겁니다. 자, get은요. recycle 첫 번째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to가 일단 들어가야겠죠. 그럼 recycle은 안 될 겁니다. to recycle과 recycled의 싸움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to recycle이 맞으려면 뒤에 recycle 다음에 또 다른 목조가 다시 오면 되고요. 이게 만약 90%가 없으면 recycled가 되면 됩니다. 단순하죠? 다시 볼게요. 90%가 목적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90%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their waste. 그 사람이 쓰고 남은 쓰레기. 나머지 것들이죠. 쓰레기 중에 90%니까 이 90%도 쓰레기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자, one of 해보세요. one of 학생들 해볼게요. one of the 학생들, one of the 학생 이렇게 되면 이 one은 숫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전체 집합이고 one이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건 한 명이 학생이 되는 거죠. student를 두 번 쓰고 싶지 않아서 one으로 바꿔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90% 어디서 나온 거다? 그들의 쓰레기 폐기물 중에 90%가 얘도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되겠죠. 그러면 리사이클의 입장에서는 재활용하다는 목적을 가진 거죠. 따라서 수동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얘는 앞에 get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두 개 있으면 하니까 리사이클이 아니라 to recycle 이게 맞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정부는 출발시켰습니다.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캠페인을 뭐 하려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트가 얘네들이 뭐 하도록? 리사이클 하도록, 재활용하도록 90%의 쓰레기들을. 되셨나요? 그러면 재활용하는 주체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트죠. 목적어죠? to 부정사. 그래서 get 단순화시켜서 목적어 to 부정사.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아니려면 어떻게 한다? to be pp. 이게 되려면 to be를 뺄 수도 있지만 pp를 쓰고 싶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고 to 부정사가 되려면 여기 목적어를 써야 되고요. to 부정사에 목적어가 있으면 to 부정사가 맞고요. pp를 쓰고 싶으면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죠. 어찌됐건 get은 목적어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to가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to recycle이 맞고요. 4번 볼게요.
If you take a look around us, you can see many things recycle. 자, 이제 좀 더 빨라질 겁니다. 리사이클이 봤어요? 리사이클드가 맞냐, 투 리사이클이 맞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리사이클드가 맞는 거죠. 좀 쉬워지지 않나요? 자, 해석이 되든 되지 않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속도가 붙거든요. 리사이클이 맞냐, 투 리사이클이 맞냐? 투 리사이클이 맞으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잖아요. 그럼 리사이클드가 맞는 거죠. 요렇게 빨리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한번 해석해 볼게요. If you take a look around us, 만약에 네가 take a look around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다 보게 된다면 take a look around가 뭐였다? 주변을 돌아보다. 주변을 돌아본다 라는 뜻이고요. You can see. 이 사실은 지각동사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아주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빼서 이 문제만 관계된 문제를 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찌됐건 see 지각동사가 나왔고요. 목적어 many things가 나왔고요. 이것도 물건이네. 그럼 일단 냄새가 뭐야? 이리가 나겠구나. 왜? 이 물건은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 재활용하다, 재사용하다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아까 해물 pp처럼 지물 pp로 가세요. 지물 pp. 지각동사 물건 pp 형태로 가시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문제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재활용되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건들의 입장에서는 재활용하다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서 재활용되는 수동의 관계가 성립되니까 리사이클드가 맞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5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I heard. 또 다른 지각동사 하나 더 나왔네요. 역시 지각동사 heard. 감각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y name. 이거 사람은 아니죠. 그죠? my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내 이름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생물이잖아요. 물건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repeat. 얘가 만약에 반복하거나 되풀이하다면 주체가 있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없어요. several times가 여러 차례라는 대상이 아니라 이건 부사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 번. 부사인지 어떻게 하냐면 동사 갖다 붙여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이런 식으로 동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부사인 거거든요. several times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repeat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아까 지물 pp로 하세요. 아까 해물 pp가 된 것처럼 지물 pp로 가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my name repeated several times. 그럼 나는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여러 차례 반복돼서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내 이름과 반복해서 부르다의 대상은 없는 관계로 수동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리피리가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략 하나마 오용식에 관계된 즉 목적 보호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 또는 원형 부정사 또는 pp에 관계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